그러면 12페이지 정지거리, 공주거리 부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정지거리, 뭐 공주거리, 제동거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뭐 브레이크 밟으면은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뭐 감속이 되면서 정지한다 뭐 이런 개념, 그리고 뭐 제동하기 때문에 정지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제동과 정지의 개념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 엄연히 따지면은 좀 다르다 그 개념이, 이런 부분이고요. 이 정지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도로교통법규에서도 한번 또 언급이 될 겁니다. 그럼 그만큼 좀 나올 비중이 높으니까, 출제될 비중이 높으니까 이 부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정지거리는 실제 이제 운전자가 정지해야겠다 인지하고 제동하기 전까지, 즉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제동하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? 공주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공주거리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두시고요. 그리고 실제 이제 유압이라든지 뭐 공기압이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브레이킹이 되면서 이제 끼익 하면서 제동이 되면서 이동된 거리를 뭐라고 하냐? 브레이킹 되면서 이동한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정지거리는 이 공주거리에다가 제동거리 이 둘을 더한 것을 뭐라고 한다? 정지거리라고 하고, 제일 큰 범주의 거리가 정지거리라는 거, 요거 하나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거 식을 약간 변형시킬 수 있죠. 자, 정지거리에서 공주거리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정지거리와 공주거리의 차이가 뭐다? 제동거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. 마찬가지 정지거리와 이쪽으로 넘어오면 또 빼기가 될 겁니다. 정지거리와 제동거리의 차이가 뭐 또 공주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수식을 가지고 용어를 바꿔가지고 기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 정도 준비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이제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생기는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생기는 저항 뭐가 있을까? 크게 이제 우리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. 구름 저항이에요. 이제 자동차가 주행할 때 차륜, 바퀴에서 발생하는 저항으로 이제 타이어 변형이라든지 타이어 변형돼서 저항이 생긴다든지, 아니면 노면이 굴곡진 부분에 의한 충격 및 뭐 차륜 베어링, 축을 받치고 있는 베어링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차륜의 차축의 베어링 부에 마찰 저항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? 구름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뭐라고 하느냐? 구름 저항 계수라고 해서 퉁쳐가지고 다 집어넣겠다라는 개념인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, 자, 구름 저항 계수라는 녀석의 나머지 뭐 이런 마찰 저항, 충격 저항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간다 보고요.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차량의 총 중량과 관련이 깊다라는 개념인 겁니다. 차체의 전체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저항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. 그도 그럴 것이 차체가 무거워. 그러니까 막 출발하려고 할 때, 주행 중에 속도를 올린다, 가속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한다? 더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구름 저항 계수에 비례한다. 누가? 구름 저항이. 그리고 또 뭐 차량 총 중량에 비례한다. 요 두 가지 항목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으로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생기는 주행 저항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? 구름 저항이 있다. 구름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? 구름 저항 계수에 비례하고 차량의 총 중량에 비례한다.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. 자, 두 번째 나오는 항목이 뭐다? 공기 저항이에요. 우리 공기 저항 얘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자동차가 주행할 때 정면에서 받는, 공기에 의해서 받는 저항인데, 얘 같은 경우 자동차 무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왜? 이게 뭐 길든 짧든 무게가 많이 나가든 작게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. 문제는 뭐냐? 전면이 이제 투영되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공기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 겁니다. 버스, 승용차, 정면 투영 면적은 버스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면 투영되는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속도에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.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공기 저항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, 여기 보시는 전면에 투영되는 면적보다 뭐야? 속도가 제곱배만큼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을 보게 되면은 전면 투영 면적보다는 속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. 뭐가? 공기 저항이요.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형상, 생긴 모양,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공기를 받는 부분에 마찰 계수, 이렇게 매끄럽다, 뭐 거칠다,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뭘로? 공기 저항 계수에 다 녹여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공기 저항은요,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의 공기 저항 계수에 비례하고요. 그리고 뭐다? 전면 투영되는 면적,
그러니까 뭐 그림자를 비춰봤을 때 투영되는 면적이니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 윤거 곱하기 전고로 면적을 구할 수 있다.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윤거 배웠잖아요. 좀 전에. 바퀴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, 자동차 전체 높이, 그 둘을 곱하면 어떻게 전체 면적이 나올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. 그래서 그를 전면 투여 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.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주행 속도는 시속 킬로미터, 시속 간 거리 킬로미터로 나타낸다.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타낸다라는 부분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? 공기 저항에 비례하는 인자들. 공기 저항은 공기 저항의 개수에 비례하고요. 그 다음에 그 투영 면적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얘기가 조금씩 시험에 자주 나와요. 등판 저항, 구배 저항이라고 해서요. 변별력 문제로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르막길 올라갈 때예요. 오르막길 올라갈 때 생기는 저항을 생각해 보세요. 어떤 게 영향을 미친다? 가벼운 놈보다는 뚱뚱한 녀석이 어떻게 오르막길 올라갈 때 더 힘들 거라는 개념인 거죠. 그래서 차량 총 중량에 비례해요. 마찬가지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사면의 각도에 비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. 그래서 경사면의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? 그 구배 저항, 등판 저항은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 건데요. 여기 한번 볼까요? 자, 이런 차체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이 경사면은 올라가는 거예요. 올라갈 때 실제 구배 저항은 요 방향, 올라가는 방향의 수평 뒷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? 등판 저항, 구배 저항입니다. 근데 실제 차량의 하중을 받는 건 어느 쪽으로? 요 아래쪽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. 요만큼의 차량 총 중량의 하중인 겁니다. 그래서 약간 비켜난 각으로 어떻게 뒤쪽으로 기울어진 우리 R3를 구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. 그래서 우리 R3, 구배 저항 R3는요,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? 자, R3라고 하는 녀석은 R1이 아까 구름 저항, R2가 공기 저항, R3가 등판 저항, 구배 저항이라고 놓고 보는 겁니다. 자, 그랬을 때, 자, 이 경사진 각도가 몇 도? 세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거는 뭐 우리 그 앞에서 얘기했던 파이, 입실론 이런 개념이에요. 각도를 임의로 나타내는 기호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자, 여기가 세타라고 놓게 되면, 자, 여기 기울어지는 부분, 요 각이 세타다.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죠. 그러면 요 각이 나머지 한 각을 동그라미라고 봤을 때, 자, 보시면 요 지금 R3 뒤쪽으로 기울어진 각, 수직으로 내려오는 각. 자, 요거와 요 각은 뭐다? 지금 닮은 각이죠. 그래서 요 각과 요 각이 같아요. 그러면 나머지 요 각과 요 각, 요 삼각형, 여기 직각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은 이 각이 자연스러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?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겁니다. 그러면 요 삼각형을 가져올게요. 요 삼각형을. 요 삼각형을 가지고 되면은 빗변이고 여기가 뭐가 된다? 세타가 되고 요거 뒤집어 세우니까 얘가 뭐가 된다? 얘가 R3가 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빗면 긴 게 뭐가 된다? 여기가 W가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.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R3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? 사인 세타의 뭐 W를 곱해본다는 개념인 거죠.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. 하중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는 개념인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자, 사인은 삼각함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. 우리 지금 자동차에서는 뭐만 필요하다? 사인만 있으면 된다. 사인. 사인은 뭐다?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를 뭐라고 한다?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럼 보세요. 여기 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. 그러면 W분의 R3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리에 W분의 R3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. 그럼 곱하기 W를 하면 날라가고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? R3가 나온다는 개념인 거죠. 그래서 우리 구배 저항, 등판 저항 구할 때는 차량의 총 중량과 경사 각도가 있으면 사인 세타의 경사 각도를 놓고 차량 총 중량을 곱하게 되면 우리 뭘 구할 수 있다? R3, 구배 저항, 등판 저항을 구할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우리 경사로에 보면 경사 몇 퍼센트라고 해서 구배율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경사율이 10%다. 라고 하면은 여기 10%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. 그래서 100짜리에 구배율 10%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어떻게 된다? 차량 총 중량이 만약에 1000kg이다. 그러면 나누기 어떻게 된다? 10을 해주게 되면은 100kg의 등판 저항, 구배 저항이 생긴다.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등판 저항, 구배 저항을 구할 때는 뭘 줄 수 있다? 차량 총 중량과 일단 그죠? 차량 총 중량과 그 다음에 기울기 각도를 줄 수도 있고.
그러면 차량 총 중량과 뭐 9배 이율을 줄 수도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. 그래서 차량 총 중량과 각도를 줬을 때는 사인 세타 그 각도를 넣고요. 그 다음에 차량 총 중량을 곱해서 구하실 수 있고 나머지 뭐 9배 이율을 줬다. 9배 이율을 주게 되면은 차량 총 중량의 100분의 9배 이율을 해서 구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